나는 발전이야, 발전. 진짜 발전? 뭐지? 발전이 아닌데? 맞나? 야, 원래 기억력이 좋은데 바빠서 자꾸 이제 잊어가는 거야. 아, 예. 그래, 넘어가. 생명윤리에서는 짜증나네 갑자기. 자, 생명윤리에서는 자 가장 중점되는 게 인공 임신 중절과 이게 낙태죠. 그 다음에 자살, 안락사, 뇌사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봤던 거야. 그리고 이 이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죽음이란. 여러분 혹시 그 웹툰 중에 죽음에 대하여라는 웹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봤어요. 본 사람 그 정말 물론 거기에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생명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돼요. 사실 이 생명윤리는 죽음을 분석하는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 이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며 우리는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살 문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막둥이래. 근데 26살인가? 막둥이인데 이 26살짜리 막둥이가 차를 몰고 대교에서 나간다. 그 한강 다리에 차를 이렇게 방치해 놓고 실종된 거야. 그래서 부모가 돌아오라고 막 포스틱 다리에 붙여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 3일 만에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즘 또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겠죠. 근데 좀 이 자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정말 자살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살이라는 이런 사회 문제 속에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가 다가가야 될까라는 약간의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어요. 자살을 대하는 태도. 알겠죠? 우리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선생님 항상 질문할 때마다 좀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고 누구는 나누고 싶지는 않을 대사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자살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사람? 뭐 내가 자살할 거다 이런 거 말고도 좀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자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었고 뭐 이런 거 경험들이 있나요 혹시? 있죠. 있어? 네. 뭐 얘기해 줄 수 있어 혹시? 제 얘기는 아닌데 음, 아는 동생 같이 학교 다니던 동생이 음, 가정 문제랑 뭐 학교 문제랑 이렇게 해서 음. 죽었어요. 진짜? 아이고. 네. 재작년? 아, 작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살 문제가 우리나라 정말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문제예요. 실제로 자살률 1위잖아, 우리나라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선생님도 자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지? 고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였었던 것 같아. 근데 자살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은 하진 않았어. 왜냐면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이 자살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많은 사상가들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좀 보도록 할게. 일단은 자살이라는 것은 방법상으로는 옳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태양, 생명을 훼손. 자기 스스로 해치는 행위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건데. 근데 왜 각 사상가들마다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 다루는 말들이 다 달라요.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교가 뭐야? 우리 우리가 기독교. 중세 기독교에 대한 얘기죠. 중세 기독교. 대표적인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요?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이름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율이 있죠. 네. 이게 어디 나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십계명. 말라. 십계명이죠. 이게 이렇게 대답이 오래 걸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타인을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도 맞지만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야.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거는 이미 뭐야? 신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세에는. 특히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법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법 윤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 아퀴나스.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에서 얘네가 추구하는 방향성 뭐야? 무의자야. 에? 네? 아니잖아. 그치, 아니잖아.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의 질서. 자연의 질서.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란 말 기억나죠? 네. 그렇죠? 이 자연적 경향성이란 존과 관련된 것들은 따라야 되는 행위야. 근데 살인, 자살은 결국 뭐야?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못되게 해.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야. 살인이라는 것 자체는. 나루호도. 갑자기 나루호도를 왜 쳐줘? 갑자기 나루호도를 왜 쳐줘? 아 그렇구나라고 한 거잖아요. 왜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에 대한, 이 사람도 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생명의 의무, 저버리는 행위야. 자, 생명의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린 신으로부터 자연의 질서를 부여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이 자연까지도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자살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의무를 어겨버리는 거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랑 약간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 자연법 윤리나 그리스도교나 신의 명령, 신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훼손하는 행위를 자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어려운 내용 알죠? 근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와. 이제 그럼 이제 자연법 윤리도 나왔고 그리스도교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누구 나와야 되냐면 불교. 의무론. 그러면 사상가 누굴까? 칸트. 의무론 칸트. 칸트. 칸트가 바라보는 자살 나옵니다. 자살. 알겠지? 자, 칸트는 의무를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 의무에서 비롯된 동기로 행동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은 뭘 가진 존재야? 이성적 존재라는 거야. 이성적 존재. 알겠죠? 그러면 네.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야.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뭐야? 이 인격이라는 거야. 인격. 사람 그 자체는 요거를 드러내는 거야. 이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해야 했어?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야.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연이를 밀고 하면 일본 애들한테 내가 오늘 카페인 중독 그 가게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아연이를 팔아버리고 가게를 받는 행위는 인격을 뭘로 한 거야? 내가 돈 벌 수단으로 삼은 거야. 수단.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자.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럼 자살이라는 행위는 칸트가 봤을 때는 무슨 행위일까? 나쁜 행위. 당연히 나쁜 행위지. 근데 인간의 목숨을 인간의 수단으로 쓴 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자신의 목숨을
이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성. 자, 자신의 목숨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칸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살, 생명을 보는 의미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교 자연법 윤리랑 칸트는 조금 다른 거야. 걔네 둘은 신이라는 존재로 생명을 설명했다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 그 자체가 이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 자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나쁜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돼라고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남은 이제 두 개 뭐냐면 유교랑 불교. 불교. 자, 유교 불교. 근데 유교 불교는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 유교 불교는. 알겠죠? 자, 네.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뭐 있었어, 우리가 배웠을 때. 내면적. 충서, 효제, 내면적인 차단. 그렇지.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교 같은 경우는 충과 효를 중시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와 덕 이런 게 네. 있죠. 자, 여기서 자살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건 효예요. 효. 자, 뭐냐? 여러분 그 단발령 때 기억나요, 혹시? 한국사. 네. 네. 그 단발령 머리 자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단발령 때문에. 의병 하나 네. 그 무슨 의병이라고 했었어? 정밀병. 몰라요. 을사의병? 의미의병이죠. 의미의병. 의미의병이죠. 야, 씨. 야, 한 1년도 안 지났는데 이게 검정 알아요. 안 봐? 모른 척 한 거예요. 모른 척. 너네 야자 남을 때 30분씩 부른다 한 명당 한국사. 자꾸 네. 이래. 아니 저희 다 알아요. 모른 척 한 거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좀 전해주세요. 저 진짜 어떻게 한국사 진짜 아 사실 저도 좀 필요하긴 해요. 고령과 백제인가 거기. 자, 그때 당시 이런 말이었어. 수지부 깜짝이야.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수지부모 신체 발물이었나? 아무튼 그 한글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자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크나큰 불효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 그게 6.15 맞아요. 죽은 시대야.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머리를 자르는 거를 금기시했어. 그래서 다들 남자애들은 머리 기르면서 상투를 틀었던 거고 여자애들은 댕기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던 거야. 부모로부터 찐 라푼젤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내 목숨이라는 것은 안 잘라? 네? 무겁게. 화면이 안 보여요. 쌤. 여기서 받은은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곧 불효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불효하지 않고 효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집안들 가면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걸 가장 큰 불효라고 하잖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많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효의 시작이다. 유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여러분 아프면 진짜 부모님들 엄청 고생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열나거나 막 잠 못 자거나 하면 부모님도 덩달아 같이 잠을 못 잤어. 아마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요즘 저는 아니 말씀하세요, 쌤.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너의 잠까지 버려가며 옆에서 병간호 한 적 혹시 있는 사람? 저요. 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당연하죠. 전 엄마 차가운 물에 수건 적셔서 맨날 머리 위로 올려주는 걸요. 이럴 때는 참 유교의 이런 마인드는 나쁜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우리의 아픈 엄마. 양심에 대해서 좀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유교에서는 효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살은 불효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한자어가 있는데 바로 불사조. 불사조 아니에요. 불살생이에요. 불살생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불살생이 뭘까라는 거야. 불살생. 불살생이 뭘까? 생명을 죽이지 말.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럼 즉 어떤 생명도 죽이면 안 돼? 내 내 자신도 생명.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죽이지 말아야 돼? 네? 우리 집 와이파이 이상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불살생이요? 우리 집 와이파이. 불살생이요, 쌤?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자신의 생명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왜 불살생을 지켜야 될까? 왜냐면 다 다음 이어져 생에- 있으니까. 네.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는 업이라는 것을 쌓아야 되잖아. 네. 네. 업을 쌓아야지만 다음 후생에 뭘로 태어나? 그래야 인간. 또 덕을 혼자. 덕이 쌓인. 인물이 아니라 네.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그리고 그러한 네.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연기.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살생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려운 내용도 없어. 자살은 소리가 들리나요? 내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들려요. 야 태린아 너 내 말 하나도 안 들렸니? 지금도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내 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권태린. 어차피 녹화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내 말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권태린. 아, 네 끄고 있었군요. 어. 네, 소리치 못했어요. 다 들려? 오케이. 그럼 결론은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교나 자연법 윤리나 칸트나 유교나 불교나 누구나 다 자살을 옹호한다, 옹호하지 않는다. 옹호 안 해요. 옹호하지 않고 다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각자의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나 자연법 윤리는 결국 신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칸트는 약간의 이제 본인의 생명,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유교는 효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불교는 불살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자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제 볼 거는 조금 애매해. 이제 볼 개념은 바로 안락사예요.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가 뭘까요? 안락사의 뜻 뭐야? 고통 없이 죽여.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안락하게 근데 고통 없이 내가 죽는 그런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로 죽음을 인도해내는 거,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안락사라고 해요. 알겠죠? 인위적인. 그럼 이 안락사를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환자의 동의 여부야. 안락사를 실행하기 위해서요. 안락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자의 동의 여부예요. 자,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요. 끊어요. 진짜 죽이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아까 자살에도 얘기했었고 아까 생명윤리에서도 얘기했었고 전에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요. 안 안 돼요.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 안락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지. 너무나도 고통이 극심해. 치료도 불가해. 하루 매일매일 난 죽고 싶어. 그래서 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난 생명을 해칠 수 없으니 당신은 계속 고통을 느끼세요.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정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람이 식물인간이야. 언제 깨어날지도 몰라. 근데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갚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게 바로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어떤 안락사가 될 수 있냐면 자발적 안락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발적 안락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발적 안락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말들이 되게 웃기죠. 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그 다음에 비자발적 안락사. 그럼 얘네가 각각 뭘 뜻하는지 얘기할까요? 자발적이라는 말은 뭐야? 환자 본인 스스로가 뭐 했다는 스스로 거야? 결정. 승낙. 당사자가 동의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당사자가. 알겠죠? 당사자가 동의했다는데, 자, 환자의 동의가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데 이제 당사자가 동의를 하잖아. 근데 우리 아까 자살 얘기했었죠. 의무론에서 자신의 목숨을 고통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동의라는 것이 정말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건지, 판단에서 이루어진 건지, 네. 동의가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의해 이루어져. 건지, 아니면 얘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자살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자발적 동의는. 그러니까 동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목숨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극심해서 판단이 안 서서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이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자살하고 싶어서 나 좀 죽여줘 이랬는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명확한 판단이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직은. 알겠죠? 예. 네, 이해됐나요? 그럼 좀 네. 더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발적부터는. 그럼 반자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당사자가 반대해요. 와, 이거 무슨 말이야? 예? 당사자가 반대해? 이게 무슨 말일까? 반자발적. 그냥 강제로 죽이는 거. 자, 환자가 거부함에도 안락사를 뭐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 이거는 뭐야? 응. 살인이야. 명백한. 팔.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지면 안 돼. 알겠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윤리랑 또 연관이 되냐면 바로 동물 윤리랑 연관이 돼요. 이게 나온 게. 왜냐면 자, 동물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없다. 없어요. 근데 당사자가 반대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안락사를 통해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살인이에요. 반자발적은 있어서도 되는 일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비자발적 안락사.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예요? 뭐가? 아니, 반자발적 안락사는 살인이라고. 살인.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안락사를 진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라고. 네네. 그냥 비자발적 안락사. 이건 뭐냐면 당사자가 의사 표현을 못해. 어떤 상황일까? 식물인간. 식물인간 또는 그치, 식물인간 말고 사실 답이 없어요. 안락사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는. 그러면 요건 뭐야? 누가 그 대신 대리인, 보호자. 보인부님. 그치,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죽음을 대신 선택해 주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부모라고 해서 대신 선택할 수 있나? 아니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야. 무연고자의 뜻이 뭐야? 몰라요. 사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선택해? 그래서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사람 죽었어. 이거 되는 거야? 요건 어떤 문제점이냐면 과연 죽음을 대신 선택하는 게 맞냐? 나는 모른다. 그럼 대신 선택한 사람은 살인을 한 거 아니야? 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옳고 그렇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락사들이 있는데 이 안락사들이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해 되나요? 슬퍼요. 네.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슬픈 거예요. 안락사는. 실제로 이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줘서 호주에서 아마 첫 번째로 안락사 죽음을 맞은 사람이 있어.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나 이제 죽고 싶어. 어. 되게 논쟁이 되게 많았어.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본인이 선택해서 죽음을 택했어. 죽었어. 근데 죽음으로 이르게 한 행위는 누가 한 거야? 다른 사람이 했지. 네. 그럼 그 사람 살인한 건가? 네. 살인이야? 선택은 본인이.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락사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문제점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안락사를 구분하는 또 기준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달라요. 방금까지는 환자의 동의에 따라 안락사가 달라진 거잖아. 근데 지금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마다 안락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네. 자, 약물 주사 같이 자 생명을 단축시키는. 근데 어떻게 단축시켜? 적극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해요. 대부분 이게 많이 이루어지죠. 이게 되게 많이 이루어져. 약물로. 이게 그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사람이 심장 멈추게 하는 약. 아, 심장이 안 뛰면 그냥 죽는 거잖아. 네.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바로 자 여기 선제 조건이 있는데 회복 불가능한 여기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자 장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무슨 장치? 환자의 그 병원 생명 유지 장치. 요걸 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연명 치료를 중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되게 호흡을 하면서 자가 호흡을 많이는 못해. 그러니까 100% 해야 되는 호흡을 20%밖에 못한단 말이야. 20%. 그래서 산소호흡기로 이 사람을 80%를 해주고 있었어. 근데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이 80%를 하는 걸 뗐어. 그럼 바로 당장은 안 죽는단 말이야. 근데 서서히 본인이 숨을 쉬다가 죽을 수가 있어. 요렇게 본인이 죽게끔 만드는 거. 이걸 소극적 안락사라고 해요. 알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막게 해주는 거야. 근데 요것도 각각의 문제점이 있어요. 적극적은 이거 살인이야 뭐야. 바로 죽인 거잖아. 내가 한 행위로 누군가가 죽은 거고 소극적은 내가 한 행위로 바로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 행위가 결정적인 태도가 돼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안락사라는 것은 요거를 선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택이 아니라 어떤 한 의료 행위로 봐야 될 것이냐. 요게 문제점이에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죽음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자, 선택의 경우에 있을 때는 자살의 문제가 생기고요. 의료 행위의 문제로 뒀을 때는 살인의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락사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상황.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안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의 안락사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동물한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이게 애들 아프면 진짜 엄청 고통스럽게 죽더라고. 반려동물들은. 특히 이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들이 방광염 걸려서 그게 심해져가지고 신부정증으로 오면은 애가 진짜 엄청 힘들어하거든. 맨날 고양이 투석해야 되고. 그러면
애가 골골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어주는 게 맞는 건지,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게 안락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문제까지 생기거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너무나도 아프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줄 것 같아? 반려동물의 입장을 생각해요. 반려동물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선택할 건데? 저는 안락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고통받는데? 근데 반려동물은 자기가 받으면서까지 음. 그 주인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리언이는? 네. 딱 여기까지 대답하고 이제 다시 할까요? 저는 만약 이러면 안 됐지만 리언이가 만약에 키우는 아이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나도 이거 말하면서 좀 울컥했어. 우리 집 겹살 생각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괜히 계속 살려두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니까 서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 우리 겹살이가 지금은 너무 건강해서 막 활발하게 다니는데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끙끙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래서 이 울지 마요. 안락사에 대한 생각은 좀 우리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뭘 더 중요시 여기냐, 생명의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직 뇌사를 안 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뇌사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대신 Yes, very good. 조금 늦게 시작할게요. 2시 5분에 시작할게요. 알겠죠? 네. 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쌤 나갔다 올래요. 안 돼요. 저 핸드폰 써야 돼요. 안 돼요. 미디어 절제 주간이에요. 아연이 이미 나갔는데요? 아이씨. 없다구 때리지 마 때리. 슬퍼한다. 태린이 슬퍼할 거야. 어쨌든 태린이 귀여워요. 쌤 제가 아이언맨 보내드릴까요? 저 아이언맨이에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실 전 아이언맨이에요. 배터리 없으면 나갔다 와도 돼. 네. 쌤 저 아이언맨이라니까요. 뭐가 아이언맨이야? 빨리 카톡 보세요. 저 아이언맨이에요. 잠깐만. 오 샹들리에. 오 샹들리에. 흔들리에. 빨리 저 아이언맨 카톡 보라고요. 제 심장은 인공이죠. 뭐냐 이거? 저 이 아이언맨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어때요? 오, 이거 나 주면 안 돼? 이거요? 이걸 이거 나 줘. 쌤도 아이언맨 하고 싶으세요? 이거 우리 고양이들 이걸로 놀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얘들 실명당해. 응. 이따 2시 5분에 다시 들어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